자, 들어가 보죠.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건 정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만 조금 했었어요. 이번에는 다양한 정의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정의관을 이야기할 때 크게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내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할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더 중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정의롭냐?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게 더 정의롭냐? 아니면 공동체의 공익을 중시하는 게 더 정의로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표 있잖아요, 그죠? 표 위에 이게 자유주의, 회색 칸에다 쓰면 돼요. 왼쪽에는 자유주의, 오른쪽에는 이제 공동체주의 이렇게 써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개인관, 국가관, 정의관 다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관. 그리고 국가관, 정의관 다 한번 살펴보죠. 국가관, 정의관. 자, 일단 개인관부터 한번 살펴보면, 그 전에 의미부터 보면은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중시하는 거죠. 공동체의 공익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먼저야, 개인의 권리가 먼저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그 개인은 어떤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개인은 자신의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로 자기 자신의 자아를 형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개인은 공동체와 분리된 독립된 존재예요. 한번 써보시죠. 개인은 공동체와 분리된 독립된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의 가치를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가치를 강요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일본인들한테 막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사죄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유주의적 입장의 정의관에서 이걸 바라보게 된다면 일본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일본인들은 일본이랑 공동체와 분리된 독립된 존재다. 과거의 일본인들이 한 잘못을 왜 우리가 사과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펼 수가 있는 거죠.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서는.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유주의 입장에서 개인은, 자아의 형성은 자아는 이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결과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이 개인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아가 형성될 때 어떤 공동체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만 이 자신의 자아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지? 이게 자유주의적 정의관입니다. 개인의 자유,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개인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개인의 자아는 개인의 독립적 선택, 그러니까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이기 때문에 공동체와 자꾸 엮으려 하지 마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라,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럼 공동체주의는 뭐냐면,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삶이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개인관 역시도 개인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죠. 개인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 존재다. 개인은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독립적으로 선택한 결과 자아가 형성된 게 아니라
이 자아가 형성됐다라는 것은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와의 와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이 결과 자아가 형성됐다라는 거지. 개인이 혼자서 자율적인 선택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아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들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한 것도 있겠지만 가족의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친구의 영향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너의 지금 자아의 형성은 너 혼자만 형성한 게 아니라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는 혼자 독립적인 자아가 아니라 연고적인 자아다. 그리고 서사적 자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뭔지는 바로 써줄 테니까 일단 한번 적어보시죠. 그래서 자아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의 속에서 형성된다라는 점에서 연고적 자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사적 자아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연고적 자아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연고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연고가 있다. 뭔가 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관계 속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연고가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자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지금의 성격, 지금의 정체성, 지금의 꿈이 생긴 게 아니라 가족의 영향을 받고 친구의 영향을 받고 이런 다양한 주변 연고자들과의 영향 속에서 내 자아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연고적 자아라는 거지. 자, 서사적 자아는 개인은 공동체의 역사를 계승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은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가 형성됩니다. 개인은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들은 일본인들에게 이렇게 물을 쓰고 있는 거지. 일본 너희 사과해라. 과거의 일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가진 사람은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나는 공동체와 독립된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개인들은 공동체의 역사를 계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동체의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지? 그 개인들은 공동체의 역사를 계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공동체의 역사적인 어떤 잘못,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 공동체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개인과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자, 그럼 국가관을 보면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중립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국가는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국가가 어떤 특정한 가치를 장려하거나 특정한 가치를 주입하거나 이러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국가는 오로지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국가가 개인에게 뭔가를 장려하거나 금지하거나 권장하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자유주의이고요. 그러면은 공동체주의자들은 국가의 중립성에 반대하죠. 그러니까 국가는 특정 가치를 장려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국가는 개인들에게 어떤 특정 가치를 장려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정의관을 한번 보면 자유주의는 핵심이 그거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타인의 자유를
이거 왜 안 사라져 이거? 자,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너무 기네. 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밑에 줄까지 내려놓은 이유가 길어서 그래요, 지. 그래서 결국 자유주의가 한 이야기 그대로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근데 여기 전제 조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사익, 이걸 개인선이라고도 하거든요.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 그래서 사익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서 뭔가 금지하고 장려하고 이러는 것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죠? 자유주의적 정의관 마저 이야기를 해보면 사익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한테 사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따르면. 왜냐하면 과거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의해 따라서는 독립적 개인에게 왜 그러니? 이건 뭔가 장려하는 것이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는 사과해야죠, 일본은. 그지? 그래서 공동체주의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유대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자, 뭐뭐을 바탕으로 그 앞에다 써 넣으면 돼요. 유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자, 지금 한 줄 내려가서까지 지금 밑줄 쳐놓은 이유는 혹시 옆으로 퍼지는 게 부족할까봐 해놓은 거니까 밑에 이제 한 줄에 다 채워도 그냥 밑에 안 쓰면 돼요, 그죠? 자, 결국 그래서 이 유대감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익, 공동선, 그지? 공익을 실현하는 게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일본은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돼요.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고요, 이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따르면. 그것이 정의로운 거거든, 이제. 난 일본이라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죠.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정의관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각각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한번 적어 볼 겁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핵심 가치죠. 자, 개인의 자유가 핵심 가치고, 뭐 개인의 권리, 자율성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가치가 될 겁니다. 그럼 공동체주의에서 강조하는 핵심 가치는 사회적 책임, 그지? 그래서 개개인들은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연대성, 이 공동체와 연대를 해야 되고, 공공선, 그러니까 공익, 공동체의 이익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강조하는 점이 이렇게 다르더라.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권리, 자율성을 강조했다면 공동체주의는 책임을 지는 것, 연대성, 공공선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개괄적인 내용은 선지 하나 이 정도로 구성이 돼요. 단독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유주의의 핵심 사상가들이 있어요. 롤스와 노직이라는 사상가들이 있는데 그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썼죠? 다음 자유주의적 정의관으로 들어갈 건데, 자유주의적 정의관. 거의 괄호 속에 이제 롤스와 노직 이렇게 써져 있죠. 지금 몇 시인가요? 몇 분이에요, 지금? 지금 조금 고장 나가지고 지금. 노트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9분. 일단 롤스까지 한번 해볼게요. 롤스까지만 한번 해보면. 자. 그래서 롤스 하다가 못 맞힐 수 있어. 괄호 2번까지 하고 맞힐 수도 있어요. 자, 롤스라는 학자. 자, 이분 한번 어디서 들어보기는 했었어요. 분배에 대한 실질적 기준 중에서 능력에 따른 분배를 약간 비판했던 것이죠. 우연적인 요소.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요소이다. 그러니까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롤스는 자신이 생각한 어떤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정의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롤스께서는 정의롭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신 분이에요. 공정의 가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정한 정의를 이룰 수 있느냐? 공정한 상황 속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정을 아주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 용어 정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공정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요? 공정한 상황 속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면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고요. 정의로워진다고요. 그러면 공정한 상황이 어떤 거냐? 바로 그러니까 공정한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롤스는. 그래서 원초적 입장. 공정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가상 상황을 가정해요. 가상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롤스가 정말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기 위한 가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가상 상황 속에서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의로운 원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가상 상황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 이 가상 상황, 그러니까 롤스가 가정한 가상 상황의 특징은 이래요. 첫 번째, 서로 무지의 베일에 쓰여져 있습니다. 무지의 베일. 자, 여러분 얼굴에 봉다리를 씌우면 앞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마법 봉다리를 사람들 얼굴에 씌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지의 베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베일. 뭔가 복면을 씌운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서로의 우연성.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읽은 거 보면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대한 정보가 차단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돈이 많게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생기게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날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차단된다고요. 차단돼. 자, 그리고 이제 그 개인들, 이 원초적 상황에서, 이 가상 상황에서의 개인들은 상호 무관심해요. 근데 합리적이에요. 상호 무관심함. 합리적 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개인들이고, 자, 이래서 이런 합리적인 개인들은 약간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위험 회피적인 선택. 자, 그러면 롤스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정한 상황 속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친 정의의 원칙은 정의롭다. 그럼 이 공정한 상황에 대한 가상 상황으로 원초적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상 상황 속에서는 누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날지 모르는 무지의 베일에 쓰여져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근데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차은우처럼 잘생기고 돈도 100억 부자고 재능도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못생기고 돈도 하나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저는 빈털터리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이 가상 상황이 있어. 자, 그러면 롤스가 가정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첫 번째를 선택을 하겠지만 둘 다 내가 어디서 태어날지 몰라.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회피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의의 원칙을 합의를 할 때 정말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을 합의를 할까요? 아니면은 돈을 좀 못 버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는 이런 그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할까요? 그죠? 뭔가 좀 못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하겠죠? 그치?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가상 상황 속에서는 어떤 강자들, 정말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유리한, 돈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두에게, 사회적 약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보면, 모두에게 공정한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고요. 여기 묶어서, 그러니까 이 옆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1, 2, 3번 이렇게 묶어가지고, 모두에게 공정한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내가 방금 설명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될지 거지가 될지 몰라요. 딱 태어나 봐야 알아. 내가 지금 어떻게 태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무지의 베일에 쓰여져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른단 말이야. 이런 가상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니까 정말 약한 사람도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거지로 태어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내가 합의를 하게 된다는 거지. 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치?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가상 상황을, 롤스의 가상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요. 거지로 태어날지, 부자로 태어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거지로 태어날, 재능도 없는, 못생긴, 거지로 태어날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태어나버리면 어떡해. 그치?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 선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롤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럴 경우를 가정해서, 내가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될 걸 가정을 해서 그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하게 된다고요. 사람들은. 그치? 그래서 자, 그럼 이 밑에 그 맥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원칙에 합의를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합의한 게 바로 정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가상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이런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럼 이 정의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정의의 원칙은 이미 써 있어요. 그죠?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있는데, 자, 제1원칙. 가장 먼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선 아무도 이견 없이 합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 그러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뭐냐?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숙자로 태어나든 내가 부자로 태어나든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게 제1원칙입니다. 그리고 롤스가 가장 강조한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제2원칙은, 자, 여기는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자, 이제 제2원칙부터는 이제 불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제2원칙에 빈칸 있죠? 거기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허용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2원칙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이때 이 제2원칙이 둘로 쪼개집니다. 제2-1원칙. 사실 롤스는 자기 책의 순서는 이게 첫 번째로 나오고 뒤에서 배울 제2-2원칙이 두 번째로 나오고 이 제2-1원칙이 세 번째로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순서로 적는 이유는 롤스가 강조한 순서예요. 롤스는 이게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되고 그 다음이 이거, 그 다음이 2-2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열순으로 따지면 제1원칙이 가장 먼저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제1원칙과 제2-2원칙이 충돌하면 제1원칙이 더 중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해하시고 한번 보면 일단 제2-1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롤스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원칙 어디서 기억나야 돼요? 이거 우리 시민 불복종할 때 있었잖아요. 공적인 정의관에 위배된 법과 정책에 대해서 시민은 불복종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기준 두 가지인 거지. 그 법과 정책이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하면은 시민 불복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 기회균등의 원칙이 무엇이냐? 한번 써보면 내가 옆에다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자, 한번 써볼게요.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의 직책과 기회는 자, 모두에게 균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균등하게 다 썼다. 개방되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불평등을 만드는 지위가 있죠. 대통령, 어떤 CEO, 어떤 회사의 CEO, 아니 국무총리, 상당히 높은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들이 있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있을 수밖에 없어, 이 사회에서는. 그치만 그 계기가 되는 지위에 누구라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국무총리 될 수 있고 누구나 CEO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제2-1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이고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제2-2원칙. 자, 우리 이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내가 거지가 될지 부자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거지가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제2-2원칙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제2-2원칙 차등의 원칙. 제2-2원칙 차등의 원칙입니다. 자,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평등이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국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A 국가는 이렇고요. B 국가는 이렇게 하면 합치면 이게 41 나오죠. 어이구, 이렇게 하자. 이거 합치면 기다려봐. 자, 이거 다 합치면 얼마죠? 51 나오지 이제. 이거 51 나오고, 자, 이거 다 합치면 45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국가가 가장 좋아요? 위에 거가 더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 했을 때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가 큰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리주의자들은 A 국가가 좋은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롤스의 입장에서는 최소 수혜자, 가장 적게 버는 애들, 가장 이 그러니까 우연성의 수혜를 가장 적게 받은 애들, 거지로 태어났고
정말 가난하고 재능이 없는 최소수혜자 애들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봐야 된다는 거야. 롤스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자들은 이 전체 총합을 봤다면 롤스는 최소수혜자에게 얼마나 이득이 돌아갔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지? 그러니까 가장 재능도 없고 가장 뭐 이제 돈도 없고 이런 애들이 최대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수혜자들이 부자를 뛰어넘도록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최소수혜자가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 최대 이익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제.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얘네가 부자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최소수혜자들이 그들에게 가장 최대의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롤스가 생각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등의 원칙에 대한 합의는 무지의 베일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가능한 거지. 내가 거지로 태어날지 모르니까 이런 합의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으로 인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찬성을 하는 거예요, 롤스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 그리고 이제 재분배를 찬성합니다. 자, 혹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그러면은 이 밑에 이제 롤스의 정의관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여기를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복습 안 하면 분명히 까먹습니다, 이거. 잘 복습하시고 정리를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고요. 이 롤스가 이해가 쫙 돼야 노직과의 비교가 또 이해가 돼요. 이제 또 자유주의자 학자 중에서 노직이라는 학자가 또 어려운 이야기를 또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것부터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페이지? 오케이. 다 썼죠, 여기는?